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다가오면서 아스나이가 팬들에게 다양한 최신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오늘은 브레논 존슨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선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브레논 존슨은 지난 5부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1부 리그 선수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영국 매체에서는 이례적으로 그의 플레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 존슨은 전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점 6.1점을 받았고 연장 후반에 겨우 한 골을 넣으며 평점을 세탁했죠. 그 덕에 결국 평점은 8점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영국 매체는 그의 플레이에 대한 비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를 승리로 마친 뒤 기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승리가 연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전에 복귀가 가능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앙제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부상 상황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토트넘 내부 소식통을 통해 부상자 복귀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폴 오키프 기자는 토트넘의 부상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적 시장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지만 부상자 소식은 믿을 수 있죠. 폴 오키프 기자에 따르면 비둘기송은 북런던 더비 스쿼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복귀에 근접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리차르리송이 복구하면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전방에서 뛰고 있는 솔랑키가 후반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할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수비진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가 선발로 나왔지만 아스날에 1대0으로 패배했죠. 그런데 최근 이 수비진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스펜스는 최근 경기에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마르티넬리를 잘 막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리샬리송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는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팬들에게 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선수입니다. 과연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리차리송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이 점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복귀가 토트넘의 공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브레넌 존슨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펼쳤습니다. 존슨은 지난 테머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 우려를 표한 매체는 바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더 부트룸은 존슨이 3대0으로 승리한 테머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그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존슨의 드리블 성공률이나 크로스 정확도, 패스 성공률 등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하며 경기 내내 5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그라운드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골을 넣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가 보여준 경기력을 숨길 수 없다고 비판하며 경기 후에도 그의 활약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더 부트룸이 보통 영국 매체에서 존슨의 골에 대해 칭찬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경기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세부적인 통계와 함께 강도 높은 비난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존슨은 드리블 시도 2번 중 1번만 성공했고 크로스 시도 7번 중 2번만 성공하는 등 경기력에서 많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존슨이 높은 크로스를 자주 시도했는데 이는 팀의 전략에 맞지 않았고 그의 패스도 실망스러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넣으며 일말의 안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기력이 결국 그의 골로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부트룸은 존슨을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며 그가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과연 존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2골을 기록한 존슨.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의 도움 수치가 0으로 골을 넣는 능력은 물론 동료들을 돕는 능력마저 크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존슨이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자료와 함께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만약 존슨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였다면 엔제 감독은 그를 정기적인 선발로 출전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존슨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다른 선수들, 예를 들어 살라나 비니시우스 주니어, 도 창의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그들보다도 더 부진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빠른 공격수였던 존슨은 최근 골을 넣는 것을 멈추었고 기회 창출, 수비수 제압, 공을 가지고 달리는 능력에서 아무런 임팩트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소튼을 6대0으로 대파한 경기에서 상대팀 10대 선수인 타일러 디블링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토트넘이 측면 공격진을 강화하려는 이유를 잘 설명해줍니다. 기사는 존슨이 너무 부진해서 손흥민이 다른 팀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슨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그의 경기력 부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존슨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목표를 달성하려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측면 공격수를 기용하고 그들이 시즌 끝까지 일관되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존슨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엔제 감독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오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엔제 감독의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존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크리에이터이자 드리블러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엔제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슨을 비판하며 그가 더 이상 믿을 만한 선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트룸에서는 존슨 대신 리샤르리송을 오른쪽 윙어로 기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샤르리송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10번 선수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존슨을 벤치에 앉히고 리샤르리송을 오른쪽 윙어로 기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며 존슨의 자리를 리샤르리송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글은 존슨을 계속 비판하며 그가 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리샬리송이 오른쪽 윙어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화합니다. 현재 상황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언론도 드디어 존슨의 실력을 인식하면서 이번 크로스를 올릴 때와 테머스와의 경기를 보며 이 친구 미쳤나? 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엔젤 감독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존슨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확실시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는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비둘기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게다가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은 계속해서 퐁당퐁당하며 예측불허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이긴다. 고 예측하면 항상 못 이긴다. 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있게 예고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승리합니다. 만약 제가 틀리면 그때 가서 저에게 뭐라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항상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